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요. 나온 결과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머지 136명의 메시지들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미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후회 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시길. 최고보다는 최선? 맞아요. 저도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최고에 도달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정말 좋겠다. 강민규님, 한 달 동안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가 매번 새로울 수가 없는 구조라 단순 반복이 정답인 것 같아요. 기출 풀어보고 개념 정리하고 다시 또 반복. 다들 고생했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요, 이번에 OT 때도 얘기하겠지만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매번 새로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강민규님의 메시지가 정말로 맞는 표현이네요. 기출문제가 매번 새로워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정희님,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파이팅! 맞아요. 노력. 저도 어쨌든 매일 몇 킬로씩 뛰니까 체중도 줄어들고 혈압도 낮아지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나의 표준으로 바뀌겠죠. 그러기 위해선 저는 조금 더 노력 더 할게요. 자, 고강우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쉬움. 공부 조금 안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네, 고강옥님 합격 여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고효정님, 지난 한 달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으로 몇 과목 시험 보는 줄도 모르고 접수했습니다. 처음엔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가 싶어 소기의 경읽기란 말만 계속 떠오르며 나는 소기의 경읽기, 나는 소인가 자괴감도 들고 접습이 난리나 싶어 교재도 구매 안 하고 인터넷 뒤져서 자료 요약본으로 공부했어요. 술 마시고 자정에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할 정도로 매일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네요. 시간 부족 관계로 2배속으로 교수님 요약 강의 몇 번 들으니 말귀도 술술 알아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재미 맛보셨네요. 기억력은 며칠 안 갔지만 어느 순간 연도도 외워지고 공부가 재밌어 보긴 살면서 처음입니다. 합격도 좋지만 제가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덧 자녀도 옆에 앉아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좋은 결과들이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입니다. 아니죠. 본인의 노력 덕분인 거죠. 술 마시고 자정까지 요즘 술 마시는 분들도 있군요. 우리 고효정님 자정까지 술 마시는 거 이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젊으신가요? 젊으면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주는 모습 정말 이번에 좋은 경험 하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공명희님, 1급 시험은 최근 몇 년간 접수 후 포기를 반복했어요. 한 30%가 접수하고 포기하거든요. 반복했어요. 생활시설에 근무하다 보니 그냥 힘들다 그런 생각. 범위도 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연함. 시험 접수는 해놓고 유튜브로 이런저런 강의를 찾다가 김진웅 교수님 강의 중 언급하시는 본인 이름 듣다 보니 이름은 당연히 아셔야죠. 여러분 이름은 아셔야죠. 네. 그래서 김진훈 아셨죠? 이제는 이름도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외웠대요. 이름도 외우고 핵심 강의도 시험 중간중간 생각이 나서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권나연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앞으로의 길을 응원할게. 아마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할게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응원할게. 합격. 제 추측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권세은님,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모아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강의를 보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행사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공부 초반에 열심히 해 두시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3교시를 공부하는 게 저는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운 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2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쉬운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쉬운 거 먼저 공부하시는 거 맞습니다. 쉬운 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과락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채워주는 거 필요하죠. 김가언님, 수고했다 내 자신. 우린 이런 파이팅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요. 자존감이 있어야 떨어지더라도 파이팅 할 수 있고, 붙으면 또 더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 수고했다 내 자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끝으로 시험을 봐서 너무 고생 많았어.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김가영님, 자격증 시험은 처음인데 시험을 준비하며 쏟은 노력과 투자한 시간들이 너무 값지게 여겨졌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오늘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차다. 시험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 이분도 합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시작, 이제 다시 재도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 우리 김가영 님도 추측이지만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그죠? 김경란님, 저는 11월 말쯤 시작해서 약 한 달 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응시해보니 기출문제만 푸는 것보다 선생님 강의를 보며 개념을 익힌 후 나눔의 집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결과가 어떻든 시험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검문 중요하죠.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김진우 그 교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건강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여러분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생활, 취미생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어거지지만 마라톤, 그죠? 달리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세트로 한 4만 몇천 원 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서 입었는데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문화생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화생활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장비가 뭐 만든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배드민턴 칠 때도요 3만 원짜리 라켓으로 쳤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쳤고, 이번에 마라톤 할 때도 뭐 세트로 5만 원이면 아주 비싼 건 아닌데 그거 입었을 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옷을 샀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김경태님,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틈이 날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 막연한 불안감. 이 불안감들이 있네요. 중간중간 이 불안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한두 개 이제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여도 합격할 수 있을까? 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험 날까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시험 날에 다 쏟아 부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운 시험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핵심은 반복 학습과 기출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세요. 잘 보내세요. 맞아요. 반복과 기출이에요. 기출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김동명님, 3개월 동안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네요. 김동명님, 저도 김동명님의 그런 어떤 수고에 동의의 박수를 같이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님, 내년을 기억하자고 유유. 어쩌죠? 내년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을 기약하자라고 여기에 댓글을 남기실 정도면 아마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합격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댓글을 남기는 거는요,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겼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와 파이팅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꺾이지 않도록 이 불안감은 중간중간 제가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또 자극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님,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 그죠?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 김미성님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김미수님, 난해했던 법제론 정책론도 강의 보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눔의 집 사회복지 역사송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하기 좋아요. 나눔의 집 홍보를 또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나눔의 집에서 재작년까지 또 강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함께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또 많이 이렇게 넘어와서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민경님,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정말 일하면서 공부하시고 또 가사 생활하면서 공부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정님, 23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막막했던 조사론부터 지사법, 법제론까지 교수님의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혼자 개념 정리를 할 때면 집중이 안 돼서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제 한 줄기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이에요, 제가. 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가채점 결과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혜님,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부터 일과 병행하면서 힘겹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요. 교수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볼까도 생각했답니다. 8과목 플랜을 잘 짜서 공부하면 무난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김민혜님, 저는 연락 오는 거는 잘 받는데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막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3년 전에 연락 주셨던 동생이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 있고, 또 재작년에 연락해 주셨던 분이 지금도 가끔 제주도에 와서 연락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MBTI로 보면 I예요.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비치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10손가락도 안 돼요. 그만큼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서 내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번을 전화와도 제가 한 번 연락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만 좀 이해해주고, 그게 김진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 오는 것은 제가 또 언제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김보원님, 요 이벤트 올려주신 영상 댓글에 남겨두긴 했는데요. 저처럼 공부 길라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수님 강의 정말 추천드려요. 전 정말 많은 부분 이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목말랐던 맥주 마시면서 3일 정도는 푹 쉬자.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길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무료 강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원님,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무료 영상이라는 것, 이것을 하고자 하는 제 의지와 가치가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저하고 늘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빛나님, 와 드디어 끝났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강의는 역시 김진원 교수님과 나눔의 집 핵심 쏙쏙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김진원은요, 사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가끔 제 채널에 와서 김진원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진훈이에요. 김빛나님, 예, 혹시 제 이름 적으려고 했는데 잘못 적었다면 김진원 교수님도, 왜냐하면 1급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름 적고 싶었다면 저는 김진훈이고요. 아니면 정말 김진원 교수님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맞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는 1급 전문 강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뭐 김진원 교수님이나 저나 또 한두 분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1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베테랑이죠. 김진원 교수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누가 됐든 네, 어쨌든 김빛나님 합격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새봄님, 새봄, 네, 좋네요. 시험 종료 5분 전이라 감독관의 소리에 1교시 뒷부분 내 문제를 찍지도 못하고 마킹 추천. 어휴, 큰일 났네. 2교시부터는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꼭 챙기셨으면, 시험 보다가 고개에 들어 벽시계 보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거든요. 약간 그래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 따라 효율성 없게 공부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누구는 한 달 공부하고도 붙는데 전 거의 1년을 지진히 부진히 준비했거든요. 여튼 가채점 결과 135점. 아이고, 또 그러시네. 135점이면 열심히 한 거죠. 135점이요. 결코 이게 작은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인지라 이 정도 받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교수님 법제론 강의 특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법제론 뭐 달라지는 법제론도 많이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김진우는 법제론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번에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구에 저는 반응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됐든 요구하시라.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올린다. 미안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받은 게 아니라서 미안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실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김세보님 감사해요. 김선영님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김소윤님, 공부하기 죽어도 싫어하는 나야 고생했어. 근데 내년에도 봐야 할 것 같아. 내년엔 좀 더 빠르게 준비하자. 김소윤님, 이번에 좀 아쉽게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떨어지신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하지만 내년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멋진 다짐,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계속해서 제 채널에 들어와 주신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할게요. 김수민님, 엄청 길게 적었어요. 23회 시험을 6월까지 볼 생각이 없다. 주변의 설득 끝에 결국 13년 만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독하기 힘든 저에게 재취업 또 잠시 미룬 채 16년 공부 안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6개월 동안 저의 뇌를 갈아 넣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론 이해해보고 기출로 넘어왔는데 나눔의 집 유튜브 무료 해설 강의로 교수님을 처음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던 것을 보셨네요. 보게 되었네요. 교수님 덕택에 조사론 너무 쉽게 이해했고, 지사복에서도요, 이번에 나온 지사복 모델 문제는 다 맞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안 해줘서 고생했는데 지사복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사복을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은 뭐냐면, 지사복은 정말 재미없는 과목이고 시험 점수가요 역대 가장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의외로 지사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좀 바꾼 거는 뭐냐면, 지사복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다. 약간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론을 모르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조금 전달됐을까요? 그래, 지사복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라는 또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시험 전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아침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1, 2교시 쉽게 나왔다. 3교시 때만 잘 하자 했는데 이걸 웬걸 3교시 공부를 전혀 못한 문제가 많아서 당황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당연히 1, 2교시에 안정적이게 나와서 140점으로 합격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놀러 다니지 않고 공부만 한 나 칭찬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놓치만 않는다면요. 맞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중에 시험 분석도 하겠지만 3교시에서 약간 어려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김수미 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고, 김애정님, 복진연구소 김진우 소장님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재도전 시험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연구소와 함께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만큼 합격을 결정하는 원인 변수가 된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연자님, 저는 투잡을 하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인데 투잡까지 하신다고요? 혼자의 싸움으로 준비를 하고 교수님의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었지만 가채점에서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 관리와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리가 안 되고 마음만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8과목을 잘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험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 시험은 꼭 합격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김위원장님, 시니어인데 투잡까지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26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조금씩 준비하여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기에 댓글들을 남기신 분들이 너무 잔인하게 한 달 만에 합격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남기시는 너무 다 잔인한 것 같아. 사실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미리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에 힘을 받고 도움이 되어 26년 시험에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도 살을 좀 빼야 해서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는요 이미 한 2kg 정도는 뺀 것 같아요. 혈압은 또 많이 낮아졌고. 김연자님도 운동해서 건강관리 하셔야죠. 우리가 합격했을 때의 합격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김영은님, 44세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일, 가정일 모두 감당하면서 매일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함이 버거웠지만 뿌듯했다. 멋지다 영훈아, 멋지다 영훈아. 네, 맞습니다. 44세는 적은 나이예요. 적지 않은 나이 아니에요. 절대 44세는 적은 나이가 많습니다. 적은 나이에 도전했으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계속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좀 수정합시다. 적은 나이예요. 이게 적지 않은 나이 하면 제 나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네. 44세에 직장과 일, 가정 생활을 동시에 하면서 시험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한 그러한 모습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탁님, 23회의 시험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완전 분석은 안 해서 뭐가 달랐는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는 역시나 필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보였고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꽤나 나왔습니다. 23회 기출에서는 세부 내용이 많이 나온 듯 하네요. 전 세부 내용까지는 다 보지 못했지만 세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강의 보고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늘 항상 이 정도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영역들이 늘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새롭게 추가되는 이 영역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작년에는 내가 그 작업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한님, 자격증 시험은 100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 없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서님, 혜순어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뭐죠? 뜬금없이 혜순어님이 또 이 영상을 봐주셔야 될 텐데 다시 이론 잘 공부해서 내년에는 꼭 1급 취득 같이 해요. 둘 다 같이 떨어지신 거예요? 아, 이러면 어떡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김은정님, 시험에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시험 응시 후 어머니가 입퇴원해서 24시 간병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정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시험 응시까지 하신 김은정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멋지세요. 김은지님, 22회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번 23회 시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험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고생이었고 곧 결과 나올 때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22회 떨어지셨는데 23회는 축배를 들고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이제 막 샴페인도 사놓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와인도 사놓고. 네, 꼭 축배를 드시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김종희님, 기출 풀고 꼭 기출 해석이나 지난 기출 해설 강의 들으시길. 세 번째 도전 만에 가채점 커트라인 넘었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 맞아요. 기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패턴과 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깊숙이 이론을 공부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지, 내가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봤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패턴과 더 깊은 이론을 내가 습득하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김지명님, 나도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니까 점점 할만해지더라고요. 저도 했는데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명님은 정말 실력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니까 점점 할만하고 또 좋은 결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김지명님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김지수님, 나 자신 지수야. 1급 재수하느라 고생 많았어. 재수도 좀 있죠. 네, 회사 퇴사한 후 힘든 시기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 1급 공부가 함께 했네. 작년에는 화려하게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미련도 없었지. 그런데 원래는 이유는 모르지만 꼭 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간절함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치? 힘든 시기 버티느라 고생 많았고 합격까지 한 나 자신 대단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잘 헤쳐나가는 내가 되어보자. 아차! 이렇게 남기셨네요. 뭔가 정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네요. 그죠? 정말 멋지세요. 우리 김태희님이면 네, 시험 준비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느라 주로 주말에 TV도 안 보고 공부했는데요. 시험이 끝난 지금 그동안 못 봤던 프로를 보면서 주말을 마음껏 준비를 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원래는 저도 복을 더 많이, 사실 2024년은요 저는 정말 행복한 해였어요. 너무 행복했죠. 재미있는 그 외부 연구들도요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뭐 조금은 했고, 나름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좋은 메시지를 받아서 2025년 저는 더 복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수님, 꿈을 향한 도전. 아름답다는 말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성님, 일단 후배들에게 시간이 남을 때 사조사를 따두면 조사론을 먹고 들어가니 1급 준비 전에 공부해 보는 걸 추천하고 공부는 꼭 인행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쓰는 방법인데 이론 공부를 하기 전에 점수가 낮더라도 3개년 정도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고 이론 공부를 하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고 겹쳤는지 파악이 가능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인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면요,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풀어보고 이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맞아요. 그래서 김현성님과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서 어떤 곳에서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김현진님, 졸업전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했던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교와 활동, 시험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9월
10월부터 시작하려 했던 마음이 점점 미뤄지고 결국 12월 끝자락 1회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니 1회독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12월에 새로 모든 과목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한 과목씩 클리어하며 해설을 이해하지 못할 땐 교수님이 영상을 찾아보며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필기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155점 이상으로 가채점 결과 합격이네요. 와, 155점이면 저도 155점 못 받아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하며 다른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OMR 카드 작성 연습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자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큰 압박감이 처음이라 그리고 문제 풀면 많이 당황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연습할 땐 반 이상 남았던 시간이 시험장 가니 너무 부족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꼭 공부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동영상 자료로 학생들을 도와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그랬는데 저도 오늘 설 음식 잘 만들었고 이제 잘 자서 내년에 또 세뱃돈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아무튼 설 연휴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때 조카들이 서울에서 오면 얘네들이 막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들하고 같이 윷놀고요. 그 10,000원 빵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게임 해봐야 뭐 한 가정에서 많아봐야 2, 3만 원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돈을 번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먹거리를 사기 때문에 이게 도박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족 문화가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벌써 우리 윷놀이 한 판 했었고요. 하루 했었고 네,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메시지 받고 또 열심히 설 연휴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님,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미리 경험한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장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독감까지 걸려서 못 가겠다 포기했었는데 나중에 후회될까 싶어서 시험을 받고 가채점 결과 합격으로 나와서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험장에 무조건 가셔야 돼요. 제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혹시나 찍어서라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꼭 가셔야 됩니다. 노지연, 고생했어 지연아. 다행이야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유현주님, 도전하는 사람만이 결과라는 성적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또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교수님의 강의랑 너무 친해져서 다시 도전해도 행복할 듯 합니다. 그래요? 유현주님, 정말 같이 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뜻하지 않게. 이런 거 좋아요. 교수님 왜 영상 안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막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영상 올릴 테니까 유현주님 함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중간중간 저도 자극시켜 주세요. 알았죠? 뜻하지 않게 10월부터 허리를 다쳐서 누워서만 있다가 시험 당일에 복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몸이 안 좋으셨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공부하려고 주문해 놓은 책은 책상에 앉을 수가 없는 몸이라서 펼쳐보지도 않았고 문제를 한 문제도 책상에 앉아 풀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에만 100% 의지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꼭 시험장에 가라는 말을 듣고 시험 당일 용기 내서 갔고 긴 시간 동안 시험에 허리는 많이 아팠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채점 결과 뭐예요? 119점. 이런 분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는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좀 포기하지 말라고 1%의 희망이라도 나는 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1점이니까. 내년에 다시 보는 시험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의 열정 어린 강의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년 시험은 꼭 합격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큰 힘이 되어주신 교수님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행운이 따라서 합격하시더라도 아까 누구죠? 유현주님은 저한테 계속 자극을 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아마 11월까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극을 주세요. 교수님 열심히 하신다며요. 왜 이번엔 영상 안 올리세요? 막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강의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 주시면 제가 시험을 내서라도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문은희님, 대학교 마지막 4학년을 보내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사회복지 이외에 다른 전공도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내다 보니 마지막 학기 더 챙길 게 많았던 것 같네요. 여름 정도에는 느슨하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1월 시험이 끝나고 교수님 영상을 보고 있네요. 2026년에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기본 이론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것 같죠? 본인은 이렇게 끝났고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문은희님, 문은희님 축하드립니다. 문지은님, 교수님 강의만 믿으면 합격이에요. 다들 힘내서 시작해 보세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메시지지만 정말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8과목 풀 강의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박경진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나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치열했다. 열정이 아름답다. 맞습니다. 박소영님, 아까 읽었고, 박수연님,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봐요. 맞죠? 고생한 나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앞으로 꽃길만 모두 걸으시길. 네, 맞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정말 고생했는데 합격까지 하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야만. 정말 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성공의 경험담들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성공의 경험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성공의 경험담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것도 성공일 텐데,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한 것도 성공일 텐데, 나의 성공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의 경험담이 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데, 성공의 경험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늘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성공의 경험담은 있고 그 경험담을 통해서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성공의 경험담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나 역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박옥기님, 늦은 나이에 대학 와서 4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그 결실로 1급 사회복지사에 도전한 오키. 오키니까 오키네요. 그죠? 수고 많았어. 애썼어. 이제 멋지게 사회복지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교수님 강의 나눔의 집에서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눔의 집에서 내가 예전에 촬영했던 강의도 그냥 오픈하나 봐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박원지님, 4학년 공부를 마치고 23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졸업 동기들과 함께 열품타라는 공부 시간 관리 앱을 사용했는데 많게는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준비한 나 그리고 동기들 정말 고생 많았어. 열품타라는 뭐 어플이 있나요? 오, 나 이거는 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리고 김진웅 교수님, 작년에 나눔의 집 강의를 보면서 22회 준비를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시험을 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나눔의 집 강의를 하시지 않으셔서, 맞아요, 원래 안 했어요. 아쉬운 마음에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는데 채널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원래도 교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1급 가채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급 수험생으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김진훈 교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의 열정은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현장에 20년이 있었지만 20년 딱 2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번아웃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도전했고 늘 에너지가 폭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하죠. 나의 열정은 이 올해가 피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또 수년 전부터지만 항상 그 이듬해는 더 많이 했거든요. 박원진님, 저를 쫓아오시려면 적어도 열정 부분에서 저를 쫓아오시려면
더 많이 열정 내셔야 될걸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제 열정이 결코 아직까지는 식지 않는 활화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쫓아주시면 제가 더 많이 열정 내면 서로 좋은 거니까 더 누가 열정을 많이 뿜뿜 하나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온라인에서만 뵀었지만 제 마음속 슈퍼바이저이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죠. 누군가가 나를 슈퍼바이저로 여긴다라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슈퍼바이저가 있었고 그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정말 저분에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고민과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슈퍼바이저는 정말 좋은 이미지인데 저를 슈퍼바이저로 여기 주신다 그러면 전 정말 큰 영광인 거죠. 감사합니다. 박주희님,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에 걱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 시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뉘앙스는 합격하신 것 같죠? 박지혜님, 작년에 아쉽게 떨어지고 올해 재시험 쳤는데 처음엔 앞이 깜깜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결국 해낸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도 행운 가득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내일 크로바까지 쏘아주셨어요. 박진원님 아까 읽었고, 배소경님, 전공이 아니다 보니 혼자 시험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공부했어요. 쉽고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배진희님, 작년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랑 1년 동안 고생 보상받았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합격하셨다라는 말이죠. 네, 배진희님 포기하지 않은 배진희님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변혜정님, 퇴직하고 2달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 신청했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좀 고생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김진훈 쌤, 좋죠. 쌤 만나고 너무너무 강하하고 복되게 생각됐습니다. 맞죠? 감사하고 복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점을 하지 않았으나 저는 교수님의 영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변혜정님 좋은 댓글 감사하고요. 빼꼼 좋네요. 빼꼼이 유튜브 댓글 보니까 아니에요. 나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는 합격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떨어진 건 아니고요.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나름 노력했는데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머리가 나빠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나 봐. 그래도 고생 많았고 내년엔 꼭 합격하자. 진짜로 교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빼꼼이님, 아까 위에 누구였죠? 빼꼼이님 지정할게요. 만약에 빼꼼이님이 제 채널을 계속 본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중간에 영상 하나 더 안 올리고 김진훈 교수님이 유튜브 활동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댓글 남겨주셔요. 교수님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이렇게 마치 친한 친구가 댓글 남기듯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극해서 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합시다. 서은비님, 거의 2달 동안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나 자신 조금 푹 쉬자. 그리고 김진훈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강 없이 교수님 유튜브 강의만 듣고 이번 시험 162점. 저는 정말 162점 맞을 자신 없는데 162점. 이제 나중에 1급 강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16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1급 강사 하셔도 되겠어요.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저는 한 과목에 30문제일 때, 그러니까 38, 24, 240문제일 때 144점인가 맞으면 그게 커트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140 몇 점? 150점? 뭐 이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커트라인 겨우 넘기고 합격을 했는데 지금 거의 20년 후에 제 모습은 겨우 커트라인 넘기고 합격했던 그 시험을 강의하는 전문 강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162점으로 합격하신 분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서형숙님, 그야말로 100일 동안 웅녀 같은 시간, 웅녀 같은.
곰이셨네요. 그죠? 운명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가채점 결과 합격선 점수는 넉넉하게 받은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는 작년에 우연히 유튜브로 보게 되었고 올해 사복 1급 시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 조금이라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저도 기쁨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송유미님, 2달 동안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실제 시험 칠 때 시간 정말 촉박해요. 내년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 시간 잘 보고 준비하세요. 본인은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죠? 송유미님,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합격하려고? 너무 나쁘다. 이미 소개시켜 줬어야죠. 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 채점은 안 했지만 결과가 잘 나왔기를 바라면서 저 본인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미 시험 볼 때 넉넉히 합격선 넘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유미님 맞죠? 수미님 볼까요? 고생했어. 공부한 만큼 나온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건 뭐죠?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기를 끝까지 저도 응원할게요. 순봉이님, 꾸준히 도전하고 맘먹어서 멋쩍고 확인해보자. 지치지 재학 중인지 몇 수인지에 따라 그리고 공부 성향에 따라 직장인인지 학생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전 합격하면 교수님께 꼭 후원 소액하고픈 1인이랍니다. 뭐라도 선물 드리고픈 진짜 좋습니다. 네, 저는 후원해 주시는 거 마다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원을 받는 것도요, 그 후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12월 달 거의 1월 달이죠. 끝내 영상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달라지는 법제론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든지 올렸던 것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셨던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원해 주신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채널 유지비도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저는 받겠다. 네, 고맙습니다. 꼭 합격하셔야 돼요. 자, 신은주님, 참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김진웅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이게 너무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신주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6살 제 채널은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도 40대 이상 60대에서 많이 보는데 26살 청년도 제 채널을 봐준다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그죠? 작년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2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못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를 병행하면서 다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막막했지만 김진은이에요. 화낼 거예요. 김진은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례를 활용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총 뭐예요? 지난번에 떨어졌으면 열심히 하셔야지. 2주 동안 공부하고 진짜 26살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정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교수님 강의 틈틈이 들으면서 부족한 이론을 단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채점에서 145점을 받고 거의 합격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수님 강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준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2주 동안 열심히 하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께 김진은이라니까요. 네, 김진은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 이 밑에 잘렸네요. 시험 준비 하시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김진훈입니다. 네, 신혜진님,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제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발 1급 시험 합격하자. 너무 수고했고 재밌게 놀자. 행복한 1년 시작하자. 웹툰 보고 드라마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취업도 하자. 또 다른 시작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자. 꼭 이번에는 끝인 거죠. 네, 이번에 끝이기를 바라면서 신혜정 열심히 하자 남겨주셨고요. 너무 간결한데 뭔가 임팩트가 있긴 해요. 그죠? 심규환님,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함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지인연구소의 김진웅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년 영상을 새로 찍어 올려주시고 시험 전날까지도 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저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때 정말 바쁜 때였어요. 막 보고서도 막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긴 한 거였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전국의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후배분들 종강하고 한두 달 정도만 꾸준히 공부한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게 공부를 이제 갓 졸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한두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아까 2주 만에 합격하셨다 그랬잖아요. 2주 만에도 합격할 수 얼마나 내가 집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선아님, 안선아, 김준웅 교수님 강의 덕분에 합격. 교수님 강의 도움 받으면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됩니다. 양순임님, 양순임님, 정년을 코앞에 앞두고 1년 1급에 꼭 도전을 해야 하나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더군요.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복잡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해결할 방법들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무기력과 소진에 대한 도전으로 1급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8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유익하고 훅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급을 공부하면서 그냥 합격으로 머물면 정말 후회해요. 1급을 공부하면서 레벨업이 되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순임님은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레벨업 되는 느낌을 들었다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격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 정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하신 거죠. 노안으로 눈이 안 좋아져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느라면 금방 머리가 무겁고 눈의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책보다는 유튜브 강의를 들어야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김준웅 교수님 강의를 알게 되었고 열정적인 강의에 푹 빠져서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집안일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듣고 또 듣고 반복을 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후배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모습 도전이 되고 나약해지려는 마음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솔함이 느껴져서 열공하게 되었고요. 제주도 가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꼭 오실 거죠? 양순이님 이름 없는데 벌써 기억했어요. 오늘 시험 보고 가채점 결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합격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힘과 위로를 주신 교수님, 새해에는 몸무게 혈압도 쓱 내려가는 교수님 모습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저 몇 주 안 됐지만 여기 톡선 좀 가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주도 오셔서 연락 주셔도 제가 시간만 되면 나가겠다. 그리고 밥 사주면 얻어먹겠다. 네.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막 얻어먹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밥 한 끼 얻어먹는 건 괜찮겠죠? 네. 그래야 또 연락 주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전달해 볼게요. 양이환님,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1급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4학년 만학기에 본 전공과 사회복지 졸업 준비를 해야 해서 1급 시험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23회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의 유튜브를 추천하는 22회 합격생 블로그를 보고 이거 아까 읽었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양정은님, 2급 자격증으로 사회복지 일선에 근무하면서 남들도 다 있는 1급을 난 웬 못 딸까? 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급이 없어도 사회복지에서의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기에 1급의 필요성을 못 느껴 몇 번의 시험을 봤음에도 몇 개의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찾던 중 복지인 연구소 강의를 접하게 되었는데, 김진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시 초급자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데 자신감도 생겼어요. 가채점상이지만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복지인 연구소 채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승승장구하겠죠. 사실 유튜브 채널이 승승장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독자인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구독자가 이제 18,000명 정도 되죠. 이제 19,000명이 안 되는데, 사실 뭐 최근엔 구독자가 오히려 떨어지고 1급 시험 끝나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사실 그런데 2만 명 정도면 수익도 좀 나고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제 채널은 여러분들 강의 듣다 보면 막 그 광고 영상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지만, 제 오늘 하루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 정도에, 1,000원, 뭐 달러가 조금 올랐으니까 한 1,500원 정도라고 할게요. 제 유튜브 하루 수익이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승승장구라는 의미는 아마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러한 강의 영상은, 이게 뭐 4분짜리 이게 재미있는 영상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광고 수익도 많겠지만, 저는 1시간짜리 영상이잖아요. 1시간짜리 영상 조회수도 뭐 우리가 1년에 시험 보는 사람이 2만 명이고 그 중에서 10%가 내 영상을 봐준다 그래도 2,0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승승장구라는 것은 돈의 의미로는 계산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구독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구독자가 좀 빠져나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섭섭했고 서운했고, 승승장구는 이제 구독자를 더 늘어나면 내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의 의미는 구독자다, 구독자 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윤희님, 8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교수님 강의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나긋함과 따뜻하고 정이 가는 강의, 더군다나 무료로 편하게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쉽게도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열심히 사회복지사 1급을 공부하여 취득하고 싶네요. 25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엄윤희님, 네, 아셨죠? 내가 이제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자극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 일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강조했죠? 그러니까 자극 주신다고 해서 미안해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극 주셔도 돼요. 연다비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만큼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에 정말 후련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는 자기의 노력이겠죠. 그것을 알기에 정말 후련합니다. 이번 시험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목마다 점수가 상극이라 과락으로 보여집니다. 설마요, 과락까지. 다음 연도에 부족한 과목을 더 보충하고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여 더 나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연다비님, 혹시나 과락으로 떨어지시더라도, 과락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과락으로 떨어지시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해요. 화이팅입니다. 염삼미님, 50대 최고의 업적, 무엇보다 김진웅 교수님 유튜브 무료 강의 듣고 42점이나 올라, 42점이나 올라 고득점 161점. 와, 아까 162점도 있었는데 이 엄청난 점수예요. 이분들은 1급 강의하셔야 돼요. 레몬향기님은 그래도 자주 댓글을 남기셨던 분인 것 같은데, 레몬향기님의 이름이 염삼민님이네요. 레몬향기님은 댓글을 좀 자주 남겨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시험 바로 전날까지 윤리강령 문제 짚어주셨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아, 윤리강령 문제가 시험에 나왔나요? 아직 저는 문제집이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왔으면 정말 좋았네요. 감독, 방금 문제 맞추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처럼 아는 것 배워서 남주는 복지인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는 것 공유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윤리강령 처음 봤어요. 뭐 처음 봤다라는 의미는 다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왕주님,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기출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은경님, 먼저 소장님께 제일 감사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와 핵심 강의 열정을 다해 주셔서 저 지금 가채점 했는데 125개로 합격 예정 같아요. 저에게도 은경아, 힘든 시기에도 잘 이겨내고 합격한 모습 멋지다. 여러분들도 소장님 강의로 1급 취득의 꿈을 이루세요. 자, 125점이면은 겨우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1급 시험은요 12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맞은 거는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합격은 125점이나 161점이나 아까 그죠? 레몬 향기님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125점으로 와, 우은경님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단영님, 단영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동안 해본 공부 중 가장 열심히 공부한 너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같이 으쌰으쌰 공부 같이 한 우리 21 동기들 사랑한다. 21 동기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그 누구보다 너네가 가장 멋지다. 제주도 사람인가? 내년에 시험을 볼 후배님들도 자신감 잊지 않고 모두 찰떡같이 합격하길 응원합니다. 원단영님, 또 21 동기들, 이게 무슨 21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멋지세요. 유다연님, 열심히 해서 빛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라오. 화이팅. 유다연님, 멋진 사회복지사 되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유현우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전하시면 누구든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영상 올리면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아까 8시 반에 시작했는데 이 영상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오늘 안에 이 영상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윤선영님, 2달 도전이었는데 중간중간 못하는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해 같이 도전하자. 윤선영님, 내년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올해 공부 같이 합시다. 윤수현님, 준비할 때는 매우 힘들었지만 시험 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좋네요. 개념보다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기출에서도 나온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8개년치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많이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숙님,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 힘입니다. 꾸준히 나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야죠. 다들 고생하셨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트 뿅뿅. 교수님 강의 항상 진실성 있고 좋은 기운이 영상이지만 많이 받아갑니다. 많이 받아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근택님, 끝까지 노력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꼭 다음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도선님, 50대 비전공자, 퇴직 후 시험까지 남은 기간 2달. 오랜만에 도전이라 막막하고 시간에 쫓겨 힘겨웠지만 하루 4시간씩 도서관에서 집중했더니 결국 해냈네요. 아이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어요. 모두 도전하세요.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명지님, 교수님 우선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작년 9월까지 사회복지사 2급으로 주간보호센터에 1년 넘게 근무했다가 공부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 아닌 도전을 외치고 퇴사를 결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별거 아닌 듯 웃으며 얘기하는 것도 저에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시험 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기보단 불합격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 제 자신도 작아지는 것 같았고 8과목을 하다 보니 첫 과목부터 마지막
8과목까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첫 과목으로 돌아왔을 때의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시험 집중에 도움이 되는 명상 영상도 찾아보고 스스로한테 채찍질하는 모난 사람은 되기 싫어서 어떻게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공부에 집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정말 교수님 영상 말말복지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시험 보고 나서 꼭 교수님 영상에 댓글 한번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마지막 유튜브에 들어오자마자 교수님께서 올리신 이벤트 글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기프트콘 추첨 안 돼도 감사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네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소중하게 주신 댓글 잘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어요. 우왕좌왕.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아직까지 시험 긴장감이 안 없어져서 손이 떨리고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따뜻한 마음 여기까지 전달되네요. 지금 이곳이 엄청 추워요. 여기 지금 손이 꽁꽁 얼고 있거든요. 오늘 제주도 날씨도 만만치 않게 추운데 이 촬영 공간도 지금 난방기 하나 없이 지금 2시간 동안 있으니까 여기 손이 꽁꽁 얼고 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수민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매하게 떨어져 낙심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작년 아쉽게 떨어진 1인입니다. 작년에 아쉽게 떨어져서 정말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이영희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 더 노력할 25년의 기대감을 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요. 이영희님은 떨어지신 것 같아. 조금 느낌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포기하지 않을 때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자극 주세요. 이우성님, 직장 생활하면서 18회부터 근본 시험까지 매년 시험, 무슨 말인가요? 18회부터 몇 년을 보신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서 번번이 낙방하였는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았고 가채점 결과 좋아서 올해는 합격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18, 19, 20, 21, 22, 24 6년 만에 하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앞으로도 원래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이우성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리님, 저는 3번을 결쳐 겨우 합격했습니다. 이유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3번은 1도 아니에요. 우리 이우성님은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이유리님 정말 나보다 더 끈기 있게 도전하신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3번은 1도 아니었다라는 것. 교수님 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법과 정책론 유튜브 혹은 나눔의 집 강의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직장과 육아 병행하면서 끝까지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저에게 대단하다라고 토닥여 주고 싶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강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영상 댓글에 3점 차로 떨어졌다고 댓글 단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벤트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그랬구나. 작년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올해는 합격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달 합격, 2달 합격 믿지 마시고 꾸준히 6개월 이상 공부하면서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댓글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정말 그만큼의 어떤 기초 지식이 있었거나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또는 시간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교수님 말씀대로 꼭 건강 챙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꼭 건강 챙기도록 노력할게요. 이재은, 시험 전 독하게 감기가 걸렸고 아이까지 감기를 옮아서 병간호까지 정말 독감이 심했어요. 정말 시험 보러 못 갈 뻔했어요. 약 기운에 졸리고 계속 콜록거리며
아픈 몸 이끌고 고생을 하는 중에 본 시험이라 정말 아쉽고 실력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험 보시는 분들 컨디션 관리 꼭 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시험 공부 내내 합격한 강사님, 함께한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되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 애매하네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에너지 뿜뿜 하고 싶습니다. 이지연님 에너지 뿜뿜. 네. 이정우님 짧은 기간 동안 고생 많았다 나 자신. 아우 정말 좋아요. 이지민이 복수 전공을 하느라 졸업 준비할 것이 많아서 1급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3회 1급 시험 미응시를 고민하다가 1개월부터 1월부터 10일 남겨두고 김진웅 교수님의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 수업 내용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고 운 좋게도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 오셨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김진훈 교수님 강의가 없었더라면 짧은 시간 내에 전공 지식을 되살리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수님 강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는 분들 또한 복지인연구소 김진웅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 이지은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전문적이고 이타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자. 그렇죠. 전문적이고 정말 뜨겁고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면 정말 좋죠. 맞습니다. 이진규님, 김진웅 교수님 작년 영상 나눔의 집 보고 올해 또 보고 기출문제 영상 또 보고 하도 많이 봤네요.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진짜 더 안 보셔도 되는 거죠. 더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거죠. 네, 그게 또 의미가 있죠. 자, 이청범님 23회 도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함께 원하는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 도전하시는 24회 시험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복지인연구소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구독자 많이 눌러주세요. 숭숭장구는 저는 구독자로 확인할게요. 다른 거는 해볼 게 없어요. 다른 건 해볼 게 없고 시청시간요. 여러분들 제 채널 하루 시청시간 어마장장합니다. 네, 돈이 안 될 뿐이지. 저 하루 많을 때는 하루에 시청시간이 몇 시간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2000시간 나와요. 제 채널 하루에 플레이 되는 게 정말 많을 때는 2000시간 좀 안 되는데요. 거의 2000시간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2000시간 나올 정도의 그러한 영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하루에 누군가가 제 채널을 시청하는데 그것을 전부 합치면 200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곱하기 100을 하고 또 100에 거의 맞먹는 그 정도의 누군가가 제 채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볼 때는요. 그런데 이호진님이 또 많이 누구죠? 이청번님이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구독자 늘어나고 시청시간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 수익도 하루에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언젠가는 뻥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호진님,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전날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험에 대한 공포에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무사히 시험 마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희수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임경민님, 한 달 준비 시험에 임했고 유튜브 복지인연구소 강의를 3번씩 듣고 기출문제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꼭 추천해 주세요. 그래도 댓글 많고 그러면 제가 자극돼서 정말 영상 많이 올릴 거라는 거죠. 네, 임선주님, 올해 2025년 사회복지사 1급과 함께 빡세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합격을 떠나서 최선을 다한 저를 너무 칭찬해 주고 싶죠. 맞죠? 맞아요. 내년에 2026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불합격하면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격한 뉘앙스인데 이제 안 듣겠다라는 말이죠. 네, 임예진님, 과정이 아름다웠으네 됐다.
네. 결과도 아름다웠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아직 잘 모르지만. 장수연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원래 시험 범위가 넓어서 내가 500개 중에 400개를 알아도 시험 출제자가 100개 안에서 내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혹시 떨어지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년에 내가 몰랐던 100개까지도 다 공부해서 붙고 말겠다라는 용기를 갖고 임해주세요.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 좌절감이 들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져주세요. 이분 정말 전문가 같죠? 그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400개를 아는데 100개만 더 알면 다음번엔 점수 더 오른다. 이런 용기를 가져주세요. 장세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장유원님, 더 중요한 내용은 있어도 덜 중요한 내용은 없다. 개념 꼼꼼히 다지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도 덜 중요. 정말 말씀들을 다 잘하시네요.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글들이네요. 정요은님, 분명 여러 문화, 생활, 즐길 거리를 참고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김진훈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김진훈 교수님의 열정을 모니터 밖으로 많이 느꼈고 과정이 아니라 교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제23회 시험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한 달 만에 160점, 162점, 161점, 160점, 대단하네요. 시험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정말 좋은 기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정지혜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하트 빵 화이팅. 감사하고요. 정철우님, 기출문제와 강의로 한 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복진연구소 유튜브를 그냥 음악처럼 틀어놓고 다녔던 게 큰 힘이 됐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목소리도 좀 낭낭하고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저 이렇게 음악처럼 좋다. 조성희님,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연말 연초 야근해 가면서 시험 준비했습니다. 시험 준비한 모든 분들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었음을 압니다. 좋은 결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결과가 꼭 합격이 아니라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혹시 떨어지신 분들도 그 안에서 또 좋은 의미를 찾고 내년에 또 열심히 하시면 좋은 거죠. 우리 그렇게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수아님, 한 번에 패스했네. 넌 할 수 있는 사람. 오, 멋있다. 나는 한 번에 패스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도전하셨잖아요.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 거죠. 조아라님, 저도 작년에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지만 작년에 김진훈 선생님이 나눔의 집에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이번에 3일, 뭐예요? 또 자기 자랑이다. 3일만 공부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훈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고생. 조아라님, 3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맴매 이러면 안 돼요. 네, 합격해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일이 아니라 적어도 30일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조은옥님, 2달을 남겨두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마다 포기하고 편하게 잠이나 잘까 하는 갈등이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진훈 교수님이 운도 따르니 꼭 시험장에 가라고 격려를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채점 결과 합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가셔야죠. 운이에요, 운. 네. 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저 2025년에 3회 시험 봤는데요. 저 정말 그때는 공부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찍어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어서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 꼭 가보라는 거. 조지원님, 23회 시험 응시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응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8과목이나 되는 만만치 않은 양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는데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기에 충분히 도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 고민 중이시라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하세요. 꼭. 주정현님,
또 하나의 도전 완성. 아유, 축하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쭉 살펴보신 후 정리하세요. 최승규님, 쌤의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람부터 법제론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쌤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최윤정님, 46세 하루 순공 14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14시간 할 수 있었던 너가 너무 대견해. 결코 쉽지 않았던 인생시험, 공식처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죠? 이게 암기하는 공식은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한 것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원래의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맞습니다. 최은성, 비전공자로서 가채점 합격. 내 스스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희망 가지고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 도전하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도전을 감히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늘 도전하시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종숙님, 50대에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전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주부로서의 일이 많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시간을 뺀다라는 것, 기존의 것들을 일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며 시간을 쪼개고 주말에는 외식과 배달 음식으로 지내면서 이것도 방법이네요. 공부를 한 결과가 좋아서 면도 서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쵸.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딸에게도 길게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해보라고 훈수도 두고 있습니다. 멋지다. 그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 김진훈 박사님의 마무리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막막할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하고 있대요. ing. 감사합니다. 최주영님, 시험은 자신감입니다. 친구랑 함께 가면서 서로 좋은 말만 해주세요. 맞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 더 힘이 나고요. 내가 시험을 본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가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창피해서라도. 그래서 많이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최지영님,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내가 마주할 당사자들을 위해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으면 해요. 단기간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6개월 이상 공부하였고 시험 전날 밤에는 얼른 내가 공부한 걸 쏟아내고 싶다는 마음에 설레며 잠습니다. 다들 나중에 현장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저는 서울에 가서도 우연찮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렸던 게 제주도지만 카페에 가서 서울 친구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줄 때 그때 정말 큰 자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정말 많이 영상을 올리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됐었는데요. 현장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서로 기쁘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도 되죠. 누구 영상 보고 합격했는데 저도 그 영상 보고 합격했네. 우리 동료였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최혜영님, 간절함이 제일 무기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엉덩이와의 싸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정말 자주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 조금 적게, 안 그러면 몹시 졸려. 이것도 방법이네요. 시간 빼고 4개에 4개월간 무조건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최효선님,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아닌데 도전했는데 가채점 결과 119개 맞았지만 고3 아이 케어하면서 도전 시간이 짧았음에도 그동안의 노력에 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아닌데 119개. 그래도 아직 모르잖아요. 1개 정도는 어떻게라도. 그죠? 아쉽긴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여유롭게 합격하자. 후배님들 벼락치기는 안 돼요. 꾸준하게 노력해서 함께 도전해요.
1점 꼭 올리시는 거죠. 같이 올려요. 최희준님 수고했어 대구 대학생들. 아우 저도 대구대 졸업한 거 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구 대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하민주님 저는 50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먼저 23회 북한 이탈 50대래요. 50대 제 제자 중에요. 대학 제자 중에 지금 50 중간에 제자가 있는데요. 졸업하고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한 게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먼저 23회에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아까워 1급에 도전하게 되었고 학습 방법을 찾던 중 교수님 무료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저한테 너무 좋았던 점은 첫째 음성, 자신한테 맞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뭔 소리인가 했는데 장시간 들어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좋은 목소리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네요. 둘째, 전달력과 이해. 기본 강의에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출풀이에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이 잘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강의는 기본만 자세히 돼 있고 요약이라든가 기출에서는 요점만 찍고 넘어가는데 비해 교수님 강의는 기본 강의는 물론 요약과 기출도 마치 처음처럼 작은 것 하나도 일일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언제 어느 강의를 들어도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 효과를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강의할 때에 계속 반복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하민주님은 약간 귀하게 또 여겨주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했던 말 목이 아파도 다시 한번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소중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지 강의만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 자세를 갖추기 위한 방향성까지도 깨우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교수님의 열정 넘치셨던 모습 꼭 잊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짠한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경남님, 천천히 조금씩 준비하면 될 듯한데 합격의 문턱이 많이 높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여기 앞부분,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로는 딱 김진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세요. 진짜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사회복지사 1급 공감 요약 교과서입니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이 교재랑 기출 오답 요약 노트 가져가세요. 생각보다 쉬는 시간, 첫 시험 시작 시간 전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9시 30분에 시험 시작이라고 하지만 9시부터 요약서 노트 다 넣어야 해요. 2교시 때도 쉬는 시간 다 주지 않고 정리할 시간도 있어서 당일에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암기하는 방법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교수님 강의 듣고 핸드폰에 제 목소리로 외워야 하는 부분 녹음해서 놓고 심심할 때 자기 전에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강의 파트별로 기출문제 파트별로 맞춰서 풀어야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이것도 방법이네요.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 거를 본인이 그거를 녹음해서 본인의 음성으로 이제 계속 학습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늦은 후기입니다.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다른 강의는 듣지 않고 복지인연구소 김진훈 소장님 강의만 들었습니다. 결과는 소장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 4년 동안 공부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조사론과 행정론, 정책론은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라 강의 듣기도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두꺼운 개념서로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조사론 강의를 찾다가 소장님 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2주 전에 찾아서 아쉬웠습니다. 유튜브 사회복지사 1급 강의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통강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뒷부분도 좀 잘렸네요.
뒷부분 제가 마우스가 지금 없어서 이게 조작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안타깝네요. 이 뒷부분도 제가 나중에 읽어 볼게요. 형예찬님, 나눔의 집 수강하며 현 강사님, 이건 좀 나눔의 집에서 보면 안 되는데, 나눔의 집 수강하면서 현 강사님이 아닌 김준우 교수님의 조사 정책 법제론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래 나눔의 집 강의를 듣는데 원래 교수님이 아니라 전년도에 찍었던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형 강사님도 물론 좋으시지만 김준훈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저와 더 맞아서 작년 22회 대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151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채널, 제 영상 사랑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홍경호님, 장기적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한 달, 열흘, 이러한 분들은 정말 그런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합격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장기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홍상현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고 보는 김진은 짱짱맨. 아우, 짱짱맨. 네. 홍준희님, 사랑아 보영해. 뭐죠? 사랑아 보영해.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여기서 사랑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의미를 댓글 달아주세요. 황정원님, 원서 접수 후 공부를 시작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못해서 약 3주간 기출문제 풀이와 교수님 강의를 통해 공부한 결과 같이 161, 160, 61, 62, 63, 64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164점입니다. 불안해서 잠자면서도 교수님 강의를 틀어놓고 잠들었어요. 기출문제 풀이도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엄청난 실력이세요. 엄청난 실력이세요. 그죠? 황호주님, 마지막에 이 영상 2시간짜리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벤트 이틀째 시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이 이틀째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처음에 합격했어야 했는데 굳이 독학을 선택하여 1년을 허비했네요. 1트 시험에서 법제론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맞은 이후 우연히 유튜브에서 교수님 강의를 보고 이게 바뀌었구나를 알게 되어서 이번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굳이 이 강의를 메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종 정리의 느낌으로라도 보셔도 좋으니 꼭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36명의 모든 댓글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황호준님 댓글은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복지인연구소 영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상으로 10명의 당첨자와 그 외에 126명의 댓글까지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복지인연구소와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다음에 시험 보는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또 응원의 메시지 이러한 부분들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23회 시험에서 떨어지셨던 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에게 자극제가 되어주셔도 충분히 되신다, 그런 자격이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학기에는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편이니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영상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자극을 받아서 막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봄학기에는 그동안 안 올렸던 인행사라든지 실천론이라든지 실천기술론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올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 안 달다 보면 또 11월 달에 가서 부랴부랴 또 몇 개 올리고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움직이는 모티브,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원래 떨어지신 분은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제 채널, 복지인연구소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자가 수익은 제가 일반 채널을 쫓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니 구독자라도 그래도 한 10만 돼서 실버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자라도 좀 빵빵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녀분도 너 무조건 이거 구독해 막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년에 도전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지금 10시 40분이에요. 이 영상 오늘 안에 올려야 되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제 1시간 20분이면 이제 새해입니다. 그죠? 내년에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끊임없이 나왔던 것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5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